네, 그러면 스키그램도 같이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타겟을 포워딩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이 아웃레이어에다가 H를 넣어주면 아웃풋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아웃풋 때는 요 S가 이제 복캡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두 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 예측하고 두 번째 컨텍스트도 로스 레이어 2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합니다. 그럼 어차피 소프트맥스는 요 하나가 1인지 아닌지를 가지고서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컨텍스트, 올바른 컨텍스트 두 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바빌리티를 학습하게 됩니다. 최종 로스는 L1과 L2를 더한 게 되겠죠. 로스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이 백워드는 DL1부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로스 레이어 2도 캐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S에서 로스 L1, L2로 두 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DL1과 DL2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DH는 DS 이렇게 되고 DH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리턴하는 값은 없습니다. 어차피 인풋들을 여기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으로 어떤 걸 배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실제 이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해 주어야겠죠. 이랬을 때 뭐 텍스트를 정해 주고요. 뭐 콜버스랑 어떤 프리 프로세싱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로드 데이터에서 PTB 데이터셋을 불러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vocab 사이즈는 월트 아이디에 있는 단어들 전체 개수가 되고요. 컨텍스트랑 타겟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럼 create, context, target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corpus랑 윈도우 사이즈를 넣어줍니다. 타겟은 원하수로 바꿔줘야겠죠. 학습을 해야 되니까. 컨텍스트도 원합 벡터로 바꿔줍니다. 이렇게요. 모델은 심플 C 바우로 해도 되고 스키그램으로 해도 되겠죠. hidden size
해주고요.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파이투치나 텐서플로우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원래 앞에 세션까지는 우리가 트레이닝 코드를 직접 짰잖아요. 그런데 트레이닝 코드가 보면 대부분 반복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코드들이 리피티티브한 경향이 있어요. 리피티티브.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트레이너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과 옵티마이저를 넣어주면 이렇게 트레이너 넣었을 때 핏하고 여기 데이터셋이랑 이 얼마나 학습할 건지 배치 사이즈 이런 걸 넣어주면 알아서 학습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서 학습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트레이너를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핏을 하고 나면 이제 뭐 여기에 다양한 그 뭐 플랫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 중간 과정들을 저장해 놓고 프린트해라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요 요즘에 트레이너들이. 그러면 우리는 트레이닝 코드를 따로 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간단하지만 여기 이제 뭐 러닝 레이시라든지 뭐 러닝 레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일단 잠시 후에 계산하고 월드 벡터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2D 플랫에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그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주얼리제이션이라든지 워드 벡터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어널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트레이너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util이 필요하겠죠. util에다가 트레이너를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나면 딥러닝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엔지니어도 많이 뽑잖아요. 딥러닝 엔지니어들이 보통 이런 개발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현을 시작을 해보면 일단 이니셜라이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델과 옵티마이저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셀프 옵티마이저 로스 리스트를 저장하고요. 나중에 플롯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그 이밸류에이션을 얼마큼 할지 그래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줄고 있으면 계속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습을 멈춰야겠죠. 지금 몇 입학이 되었는지 저장한 그래서 데이터와 타겟 X 입학은 10 G 사이즈는 32 X 그라드 X 그라드가 있는 이유는 그레이디언트가 너무 커지면 그레이디언트 익스플로딩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 거죠. 이밸류에이션 인터벌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힙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터레이션 하는 것은
배치 사이즈로 나눈 것만큼 이터레이션을 하겠죠. 셀프 인터벌인데 리벨 인터벌을 넣어주고 그리고 셀프 옵티마이저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고요. 스타트 타임은 제주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른 그 트레이닝 코드들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데이터가 안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섞어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사용자가 알아서 데이터를 잘 섞어주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사용자들은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요소까지 반영을 해서 합니다. 데이터를 섞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을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봤던 코드죠.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배치 데이터와 레이블을 뽑아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백프로파게이션과 여기 보면 이제 로스를 바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들을 계산할 때 로스가 바로 포워드를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짤 겁니다. 이 정도는 이제 지켜서 모델을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모델의 아웃풋은 로스가 되게끔. 그리고 여기 이 remove duplicate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현을 할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웨이트를 쉐어해서 쓸 수 있잖아요. 컨텍스트가 두 개일 때 각각 다른 워드 벡터 임베딩 매트릭스를 쓰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드 벡터로 변환하는 매트릭스를 하나만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듀플리케이트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핸들링 해주기 위해서 해줍니다. 맥스 그라드가 0이 아니면 맥스 그라드로 클립을 해줍니다. 이것도 구현을 할 건데요. 그레이던트가 너무 커지면 예전에 옵티미제이션 세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가 없이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림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미니멈 주변을 계속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발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피팅을 할 때 맥스 그라드를 설정해서 이런 상황은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사용자가 스페시파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구현의 간단함을 위해서 많은 요소들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용자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미리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용 트레이너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옵티마이저도 앞선 세션에서 구현할 때 모델이나 파라미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옵티마이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파라미터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모델이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프린트, 로깅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이밸류에이션 인터벌이 올 때마다 인터벌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로스, 여태까지 로스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타임도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총 몇 번의 이터레이션 중에서 현재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다. 몇 세컨드가 지났고 로스는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터레이션과 입학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1씩 더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해주고 로스 리스트에 에버지 로스를 저장해주고 다시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좀 일반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플랫 이런 함수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플랫을 해주는데 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로스 리스트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네, 해주고요. 프린트 플랫을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학습한 결과를 프린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할 때마다 이 학습 코드를 새로 짤 필요가 없이 이 트레이너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라든지 텐서플로우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remove duplicate을 이제 구현해 볼 텐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파라미터 리스트와 그레디언트 리스트를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요소들을 다 없애줄 건데, 이 파라미터들을 돌면서 중복된 요소들을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라미터 i랑 파라미터 j가 쉐어드 된 거다. 같은 객체다. 하면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find flag를 true로 해준 다음에 이 j번째를 팝해서 없애주고 그레디언트에서 팝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차원인데 이 트랜스포즈에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즈 된 결과도 확인을 해주죠. 이런 경우라면 쟤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즈해서 더해야겠죠. find flag를 true로 해주고 같이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해서 처리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find flag가 되면 뒤에는 더 검색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뒤에는 더 검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 돌았는데 find flag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while문을 종료시켜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remove 블랙캣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릭 그레디언트는 사실 뭐 CNN 학습할 땐 많이 안 쓰고 RNN 학습할 때 많이 쓰는 거죠. 토탈 롬을 0이라고 하고 토탈 롬을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토탈 롬이 이 맥스 롬과 얼마가 차이가 있는지 여기 파라미터들을 안 썼네요. 이 클릭 그레드에서는 그레드와 맥스 롬이 들어와야겠죠. 이 레이트가 1보다 작으면 이제 맥스 롬보다 토탈 롬이 큰 거니까 이 레이트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레디언트를 잘라줄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C바우, 스킵그램,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이 트레이너 클래스를, 일반적인 트레이너 클래스를 구현해 봤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스킵그램과
C 바울을 구현해 보겠습니다.